여러분은 사건 사고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듯이 일본에도 테레비노 치카라 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사건은 이 방송 프로그램이 해결했던 미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에자와 시게오. 치바현 모바라시에 살며 중장비 운전기사 일을 하던 그는 딸이 한 명 있었고 아내와는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의 딸은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결혼 후 임신한 상태였기에 이혼 후 혼자 살던 시게오 씨에게 있어 손주가 태어나는 것은 무척이나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딸과도 사이가 꽤 좋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한편 그는 기술직이라는 직업 특성상 월급도 많은 편이었고 파친코나 도박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지만 술버릇이 좀 나쁜 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손주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일상을 보내던 그는 2000년 3월 11일 새벽을 기점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2000년 3월 11일 오후, 이날 시게오 씨의 딸은 아버지가 머물던 회사 사택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노크를 해도 안에선 대답이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그녀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방 안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취사가 다 된 작은 밥통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찬은 한 입 정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식사 도중에 연락을 받고 나간 걸까 라고 생각한 딸은 곧 돌아오겠지 싶어 방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방에 놓인 전화로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음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딸은 밤 10시경 남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남편에게도 연결되지 않았죠. 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전화선을 살펴보았는데요. 전화선은 누군가가 예리한 칼로 절단한 듯 잘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12일, 이날 딸은 아버지의 회사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내용인즉슨 아버지가 회사를 이틀 연속으로 무단 결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었기에 걱정한 딸은 다시금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죠. 참고로 시게오 씨는 평소부터 문단속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딸이 방문했을 땐 어째서인지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딸이 전날 문단속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나 정황상 누군가가 문을 잠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딸은 혹시 아버지가 방 안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에 사다리를 가져와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방 안의 모습은 전날 자신이 방문했을 때와 전혀 다름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딸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생각, 4일 후인 3월 1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실종을 단순 가출로 보고 수사를 하지 않았죠. 실종으로부터 4년이 지났음에도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없자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실망한 딸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건을 다루는 방송인 테레비노 치카라에 이 사건을 제보했고 방송국 측은 2004년 10월 11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목격 정보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마지막으로 시게오 씨를 목격한 사람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당시 방송국이 받은 제보는 구체적이었고 신빙성이 있었기에 방송국 측은 실종된 시게오 씨가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일 그럴 경우 범인이 증거인멸을 할지도 몰랐기에 정보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바탕으로 11월 무렵 조사 보고서를 작성,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사는 시작되었죠. 우선 이 부분부터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방송국에서 다소 각색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당시 유력한 정보를 제공했던 여성 A씨는 치바현 모바라시에서 한국식 이자카야를 운영하던 사장으로 2000년 3월 10일 밤 직원인 여성 B가 자신을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심하게 폭행당하고 있어요.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했던 B씨에 따르면 시게오 씨는 두 명의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폭행의 정도가 심해지자 두 남성은 자동차에서 일본도를 가져온 뒤 손잡이 부분으로 얼굴과 머리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은 이내 사장인 A씨에게 봉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A씨가 봉투를 가져오자 시게오씨의 머리에 뒤집어 씌운 후 그대로 끌고 나가 자동차 트렁크에 시게오씨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를 목격한 A, B씨에게 만약 누군가에게 말했다간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당할 거야 라고 협박했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하네요. 비록 유력한 증언이 있었지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었기에 경찰은 먼저 A씨가 경영하는 술집을 조사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술집에서 혈흔 반응이 있었기에 경찰은 증언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주목한 것은 시게오씨의 사라진 자동차였는데요. 첫 실종 당시 그와 함께 그의 자동차 역시 사라진 상태였기에 경찰은 자동차의 행방을 쫓았지만 아쉽게도 자동차는 수사 당시 이미 폐차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과거 사라진 그의 자동차는 집과 전혀 관계없는 장소에 방치된 상태였고 이곳에 인근에 살던 한 주민이 누군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며 신고를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뒀었던 것이죠. 경찰은 자동차의 발견 장소, 사진, A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2005년 3월 16일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치바시에 살던 무직 남성 우치야마 토시노리와 나가야마 타카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날 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부터는 체포된 두 남성의 증언입니다. 먼저 이 두 남성은 사건 이전부터 시게오씨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면식이 있던 이유는 단순히 단골 가게가 같았기 때문이었죠. 두 명에 따르면 시게오씨는 예전부터 술에 취하면 늘 야쿠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 보니 이 두 남성은 시게오씨가 야쿠자일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러던 2000년 3월 10일 밤 두 남성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옆 테이블에 앉은 시게오씨와 사소한 계기로 말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싸움은 점점 심해졌고 분노한 우치야마는 시게오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게오씨를 폭행한 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야쿠자를 때렸으니 이대로 있다간 야쿠자에게 보복당한다. 이후에 보복이 두려웠던 이들은 시게오씨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보복당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의식이 남아있던 시게오씨의 머리에 봉투를 씌워 납치한 뒤 모바라시 기준 남서쪽에 위치한 깊은 산속으로 향했죠. 그리고 이내 한밤중 인적이 드문 산속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시게오씨를 가드레일 넘어 절벽으로 던져버리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나 그가 신고 있던 신발 등의 유류품도 함께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게오씨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둔 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일상에 복귀했던 것이죠. 경찰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게오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헬기를 동원 수색을 벌였지만 끝끝내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편 범행 현장이었던 술집에서 채취된 DNA는 용의자 남성 2명의 것과 일치했기에 우치야마와 나카야마는 2005년 4월 6일 살인 혐의로 재체포되었고 이들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네요. 우치야마와 나카야마에 따르면 이들 역시도 자신들이 벌인 사건이 TV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것을 보았고 범행이 전국에 보도되자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해 시신을 찾아 다른 장소로 옮기려 했지만 범행 당시 워낙 외진 곳이었고 늦은 밤이었기에 명확한 장소를 알 수 없었고 결국 정작 범인인 이들 역시도 시게오씨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2005년 6월 우치야마와 나카야마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재판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는데요. 시게오씨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주장이었죠. 사실 이 주장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시게오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자신들은 시게오씨를 폭행한 후 절벽에서 던졌지만 그는 생존했고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주장이 먹힌다면 살인죄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범행을 전부 실토했던 데다 절벽에서 던져질 당시 이미 시게오씨가 사망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2006년 5월 23일 주범인 우치야마에겐 징역 13년, 공범인 나카야마에겐 징역 10년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들의 항소 여부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시기상 이들은 이미 사회에 돌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의 의견이지만 어쩌면 사실 이들은
시신을 찾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절벽 너머로 던지는 경험, 장소를 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뿐더러 시신을 유기한 지역은 이들의 생활권 안에 있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사건이 알려진 이상 하루라도 빨리 시신을 숨겨야 했던 점이나 보복이 두려워 살해했다,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 등의 주장으로 볼 때 경찰보다 빠르게 시신을 찾은 뒤 말을 맞췄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개미사였습니다.